네, 안녕하세요. 저는 덴티스트 치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대표원장 한학년입니다. 상악동은 사람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코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차지하는 공기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비인후과 가시면 부비둥이라고 그러고 치과에서는 상악동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상악동 근성술은 상악동 공간이 부족할 때 상악동에 이제 막을 올려가지고 뼈 이식을 하는 것을 상악동 부상술이라고 하고요. 상악부 치부에 임플란트를 이제 심어야 되는데 상악동의 뼈의 높이가 부족한 환자분들에게 하는 게 상악동 부상술입니다. 전치부는 안 해도 되나요? 네, 전치부는 상악동하고 관계없습니다. 네, 상악동 부상술은 술자가 상악동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악동 옆으로 접근하는 라테랄 접근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임플란트 심을 때 임플란트 들어가는 구멍으로 접근하는 크리스탈 접근법이 있습니다. 라테랄 접근법은 상악동에 측면 뼈를 뚫어서 시행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술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수술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접근해서 상악동 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한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좀 큰 수술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출혈도 발생할 수 있고 부종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접근법은 술자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임플란트를 심는 구멍을 통해서 상악동을 접근하기 때문에 수술이 훨씬 더 간편하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상악동 막을 정확하게 보고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악동 침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라테랄 접근법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탈 접근법이나 아니면 라테랄 접근법이나 요즘은 키트가 잘 나와서 상악동 부상술을 시행하기가 훨씬 더 간편해졌는데요.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설명하는 그 수상거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수상거상법은 말 그대로 상악동 막이 전공이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카로운 기부로 이제 막을 올리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이용해서 물로 상악동 막을 올리게 되면 상악동 막이 전공 날 확률이 낮아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탈 접근법 할 때 수상거상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크리스탈 접근법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수상거상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접근법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 접근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라테랄 접근법 같은 경우는 상악동의 뼈의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크리스탈로 접근하기 힘들 때 그때 이제 라테랄 접근법을 시행하고요. 웬만한 환자분들은 안전하고 심플한 크리스탈 접근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악동 부상술 부작용은 상악동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상악동 막을 올릴 때 혹시라도 상악동 막에 전공이 발생했을 때 상악동 속에 세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상악동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부작용입니다. 상악동 부상술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상악동의 뼈 굵기가 적어도 한 2mm 정도 이상은 되어야 크리스탈 접근법을 하든 아니면 라테랄 접근법을 하든 시행할 수 있고요. 뼈가 종이짝처럼 너무 얇은 경우에는 상악동 부상술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는 쉽죠. 환자분들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상악동 부상술이고, 전차 이제 치과 의사분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상악동 부상술인데요.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그 상악동에 뼈이식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수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임상 경험을 하고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상악동 부상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라테랄 접근법이든 아니면 크리스탈 접근법이든 너무나 쉽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악동 부상술을 시행하다 보니까 제가 수술 중에 어떻게 하면 상악동 막을 전공시키지 않고 상악동 부상술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특허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를 이제 출연도 하고 상악동 부상술을 매일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쉬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